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진행을 맡은 기자 오다인입니다. 최근 클라우드 전환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클라우드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또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분야 전문기업 시스코, 이노그리드와 함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방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김병준 시스코 부장님, 지남원 이노그리드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병준 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 CIS팀 PSS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스코에서 그 HCI와 같은 컴퓨팅 영역, 그리고 SDN과 같은 네트워킹 영역, 그리고 클라우드와 관련된 솔루션을 맡고 있는 세일즈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지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노그리드 클라우드 사업 본부장을 맡고 있는 지남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노그리드는 클라우드 관련된 솔루션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고요. 약 15년 정도의 업력을 갖고 있는 솔루션 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50분간 진행됩니다. 저희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 올려주시면 끝나고 두 분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스코와 이노그리드가 전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시스코와 저희 이노그리드가 같이 공동 상품으로 출시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패키지 플렉스텍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텍 클라우드에 대한 소개 발표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구축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플렉스텍 클라우드에 대한 소개와 저희 이노그리드 클라우드 포탈 제품에 대한 소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면요. 같은 자료에 따라서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큰 폭 성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 2020년 2,579억 정도 달러에서 약 20%가량 성장해서 2021년도 3,069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도 약간 늦기는 했지만 2018년도부터 큰 폭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2조 3,400억 규모에서 2020년도 2조 8천억, 2021년도 3조 2,400억, 2022년도 예측은 3조 7천억 규모로 확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아스 시장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사스나 파스 등의 시장 순으로 비중을 형성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부분이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이 요구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비드 관련돼서 언택트 시대나 누년몰 시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클라우드 전환을 통한 혁신과 시장의 마지막 역할을 공공기관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정부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각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면 초중등 분야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그리고 대학의 원격 교육 지원센터 및 국립대학 ICT 고도화 등 디지털 그린 뉴질 사업에 4,260억 원 정도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 대상 확대, 그리고 비밀 정보 제외하고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 허용 등 민간 클라우드의 공공 도입 활성화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5월 달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데이터 AI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수집, 축적, 활용의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산업이나 사회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주도하에 클라우드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정부 혁신 방안에 대해서 이행을 위한 공공부분 클라우드 도입 확대로 공공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글로벌 및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타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계기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기업의 위기나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재조명되고 있고요. 정부 지원 사업 간의 연계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를 통한
국내 클라우드 산업계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클라우드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 동향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장에 대한 변화고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배포한 2021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사업 규모는 지자체를 제외하고도 총 8,214억 원 규모이고, 이 중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칭 G클라우드라고 하는데 그 G클라우드가 가장 큰 비중인 6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클라우드 15.4%를 사용할 계획이고요.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환경 구축의 24.9%인 약 1,519억 정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년 예상 계획 대비해서 84.6%나 증가한 규모이고요. 정부 지자체 등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도 약 2천여 개 대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21년도에 예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21년도 국가정보화 시행 계획에 따르면 25년까지 공공정보 시스템을 민간 및 공공 클라우드로 100% 이전하는 방향성으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사업 관련된 기회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정부처 클라우드 사업 예산 집계를 보면요. 지난해 8,284억 원 대비해서 약 31% 증가한 1조 852억 원 규모로 확대되어 있고요. 사업 기회로 보면은 이제 행정안전부의 800억 원 규모의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과 1,300억 원 규모의 대구 정보통합전산센터 사업,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외경제정보 통합 플랫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PEC 해외환경기술정보망, 그리고 인사혁신처에서 진행하는 국가인재개발 진흥형 오픈 플랫폼, 그리고 조달청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디지털 서비스 전용 쇼핑몰과 통계청에서 진행하는 차세대 나라통과 시스템 등의 여러 가지 사업 기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면요. 기본적으로 2025년 3월 달에 발의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거치고 있고요. 현재 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 계획을 통해서 지속적인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자금융법과 데이터 3법 등을 활용해서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 19년도에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개인 신용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 등에 대해서 국내 소재 클라우드를 이용 가능하게 규제가 해제되고 있고요. 클라우드의 내부 통제와 보고 의무와 같은 감독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3법,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각각 주관기관이 통합하여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업이 수집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회사는 보안과 안정성 등의 이슈로 원래 클라우드 전환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고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금융당국이 이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서요. 정보계와 채널계 등의 업무 영역 중심으로 클라우드를 지속적으로 단계적 조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금융법 개정을 통해서 국내 소재 클라우드도 활용하는 방안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데이터 3법에 대한 시행으로 해서 마이데이터 시장과 같은 확대, 그리고 이와 연계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금융권 도입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맣게 주로 사례로 말씀드리면 금융회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클라우드 도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고요. 신한이나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2024년까지 그룹 공동 클라우드망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도 내년 2월까지 그룹 공동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농협은행 같은 경우도 네이버와 손잡고 외부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KB국민카드 등도 각각 시스템에 맞는 데이터 센터 구축과 클라우드 환경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한카드, 신한은행 금융그룹과 삼성카드 같은 기업들도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클라우드에 대한 이용 분야는 내부 업무 시스템 위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인 그룹웨어나 ERP 같은 내부 업무 시스템이 가장 큰 비중으로 41% 차지하고 있고, 고객 상담과 이벤트 등의 서비스들에서 한 약 30%가량
활용을 하고 데이터 분석과 앱 개발, 온라인 뱅킹들이 그 뒤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 환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되고 있고요. 네. 흔히 보통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AICBM이라고 할 수 있는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4차 산업 기술 기반의 다양한 연구 활동에 대해서 폭넓은 연구 개발 환경 제공이 가능한 수단으로 클라우드 기반이 인프라 환경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하기 위한 하이브리드와 멀티 클라우드 연구 환경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만든 이제 장표에 따르면 이제 기존의 연구 개발 환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라든가 단계적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다양한 이제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 테스트 환경, 배포, 데모 등의 개별 환경 구축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환경 구성에 대한 시간 수요와 증설에 대한 신속한 환경 제공이 어려웠었는데요. 클라우드를 도입함에 따라서 이러한 연구 개발 활용에 대한 자원 활용이 최대화할 수 있게 극대화할 수 있는 필요 환경과 안전한 연구 개발 환경,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빠른 트렌드 대응, 그리고 연구 개발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즉각적인 요구 대응에 따라서 클라우드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기반 기술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 여러 가지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하실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AWS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외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KT의 서비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거에 이제 각각에 맞는 콘솔들을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통합된 운영 관리를 통해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운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시스코와 이노그리드가 지금 이번에 이제 플렉스텍 클라우드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를 하였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또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부처에서 올해에만 1조 850억 원을 들여서 클라우드 전환하신다는 걸 저 사실 처음 알았는데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정부 주도로도 지금 저희가 클라우드 전환 추진하고 있고, 금융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R&D에서도 클라우드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고 이제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는 시스코와 이노그리드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김 부장님께 발표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홍훈 이사님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클라우드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클라우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기업의 혁신을 갖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클라우드의 장점들을 잘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런 클라우드에서는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장의 비즈니스 민첩성을 가지고 시장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갖다 이제 빠르게 런칭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렇게 빠르게 런칭한 서비스를 갖다가 해당되는 버전 관리라든지 또 패치를 통해서도 또 계속 유지 보수 관리를 갖다 해나가는 부분 역시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런칭한 서비스가 잘 된다든지 또는 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런 리소스들을 갖다가 경직된 구조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확장을 한다든지 줄일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갖다가 활용하고자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도입을 시도를 하시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근데 클라우드를 갖다가 이렇게 도입을 하시려고 진행을 좀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시다 보면은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에 MVP라든지 KT 이렇게 굉장히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AWS, 애저와 같은 굉장히 많은 퍼블릭 클라우드 중에 무엇을 선택해서 내가 전개를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아니야 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이렇게 전개를 할 거야 라고 하면은 VMware라든지 오픈스택과 같이, 그리고 내부에 있어서도 어떤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구축을 해야 될지 굉장히 폭넓은 선택지 앞에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결국 서비스 특성에 따른 이제 클라우드를 어떻게 선택을 하고 설계를 해나갈지, 그리고 필요시에 성장에 따른 스케일 확장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갖다 전개를 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가용성은 어떻게 확보를 해나가고, 그리고 시장의 니즈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 비즈니스 민첩성은 어떻게 확보를 할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런 또 장점들을 가져가면서도 어쨌든 비용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비용 관리를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특성과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 그리고 민감 데이터에 대한 보유, 이런 여부에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소유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준수는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런 많은 고민들이 시작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퍼블릭 클라우드만 구성을 한다든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내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장점을 갖다가 접목을 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또 이렇게 드라이브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적의 설계와 구축,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을 갖다가 어떻게 통합 운영 관리를 해 나갈지, 그리고 운영 관리를 해 나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또 이런 이슈라든지 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이런 체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또 비용 절감, 경제성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수반되게 되는데, 시스코와 이노그리드에서는 이렇게 해답을 드리고자 차세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런칭을 하고 사업을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에 대한 이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전에 경직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이제 구성을 해 나가시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그리고 스토리지와 시큐리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유연한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구축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SDDC를 구축을 하고 나서 또 특정 고객들 같은 경우는 나는 충분히 서비스를 갖다가 기존 경직되어 있는 인프라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빠르게 서비스, VM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나는 SDDC만 가지고도 클라우드를 구축했어 라고 이렇게 어나운스를 하시는 고객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비즈니스 민첩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갖다 제공을 하고자 하면은 카탈로그를 구성을 하고, 카탈로그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컴퓨팅과 네트워크, 스토리지, 시큐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태스크들을 갖다가 수행을 하고 해당되는 요구받은 리소스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또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태스크들을 갖다가 워크플로우로 정의를 하고 빠르게 자동으로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 인프라들이 필요해지거든요. 이 시스코에서는 이러한 인프라와 SDDC를 구성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를 해 오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 이런 클라우드 비즈니스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대응을 하다 보니 항상 이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들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클라우드는 뭔가 우리가 서버 구축한다든지 네트워크 구축한다든지 이런 인프라를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보면은 클라우드는 서비스를 기반한 오퍼링,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클라우드는 사용자라든지 관리자가 셀프 서비스로, 내가 이제 카탈로그 기반으로 셀프 서비스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동화되고 가상화되어 있는 이 환경에서 이런 태스크들이 쭉 수행이 돼가지고 결국은 리소스를 갖다가 이 요청자에게 리턴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가 얼만큼 이런 리소스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관련해 가지고 미터링과 빌링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포탈에서 잘 표현하고 구성을 해 가지고 통합 운영과 정보, 그리고 사용자가 좀 더 친숙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모든 기본 환경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포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클라우드 사업을 갖다 전개하기 위해서는 포탈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갖다 전개를 이노그리드와 함께 굉장히 여러 개의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빠르고 완성되어 있는 패키지로 좀 더 편하게 쓰시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저희는 이 플렉스텝 클라우드라고 하는 솔루션을 갖다가 런칭을 하고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렉스텝 클라우드의 이제 요소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내부에는 컴퓨팅과 스토리지 영역을 갖다가 담당을 맡고 있는 하이퍼플렉스, HCI로 일단 이 부분이 구성이 되는데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영역으로는 시스코의 SDN인 ACI를 통해서 구성이 되고요. 이런 전체적인 인프라 요소들을 갖다가 자동화시켜서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을 시키는 이런 UCS 디렉터라는 제품을 통해서 시스코 제품만이 아니라 서드파티 제품에 대해서도 풀리 오토메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솔루션을 갖다가 구성을 한 뒤에 윗단에 모든 것을 아우르는 프라이빗에서 퍼블릭 영역에 대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를 위한 이노그리드 클라우드 포탈이 구성이 돼서 이 전체적인 플렉스텝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플렉스텝 클라우드 이제 컴퓨터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컴퓨터 플랫폼은 HCI를 갖다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HCI는 x86 렉 서버에 디스크들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용량만큼 구성을 하신 다음에 윗단에 HCI 구성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과 컴퓨터 서비스를 위한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서 이렇게 서비스를 갖다 제공을 하고요. 이런 컴퓨팅과 스토리지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는 이 트래픽, 이더넷과 FC 센 트래픽이 시스코에서는 FCOE를 통해서 IO가 가상화돼서 통합된 트래픽으로 해서 패브릭 인터커넥터라고 하는 통합 패브릭 장비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 플렉스텍 클라우드의 이제 컴퓨터 플랫폼은 이렇게 X86과 윗단에 올라가는 솔루션, 그리고 패브릭 인터커넥터라고 하는 패브릭 장비로 해서 세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라고 하면은 사실은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는 벤더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퍼플렉스, 이 플렉스텍 클라우드의 컴퓨터 플랫폼에서도 네트워크적으로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 기업에서 클라우드를 설계를 하고 사업을 갖다 이제 구축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사항을 직면하시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사항을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도 서비스와 관리, 그리고 V모션, 스토리지, 데이터 등 굉장히 많은 영역에 대해서 NIC가 또 필요하고요. 또 이 부분들을 서비스 그룹에 따라서 내부망이라든지 외부망, 그리고 개발망 등 이런 특화되어 있는 영역들까지 하면은 단순히 3개, 4개의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10개, 20개 이런 인터페이스들, NIC들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스코의 플렉스텝 컴퓨터 플랫폼에서는 하나의 VIC에서 최대 256개까지의 가상 NIC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굉장히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갖다 구성하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복잡한 I/O 요구사항 속에서도 하드웨어에 대한 복잡성 없이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넷과 FC 트래픽을 갖다가 FCOE를 통해서 이렇게 패브릭 인터커넥터라고 하는 패브릭 디바이스로 올려주기 때문에 하나의 케이블링만으로 이 모든 트래픽을 갖다가 쭉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HBA 카드도 필요가 없고요. 케이블링이나 이런 부분들도 단순해지기 때문에 운영, 유지 보수가 훨씬 더 용이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내부의 이런 수많은 트래픽에 대해서 섞여 있지만 서비스라든지 스토리지 트래픽을 전달하는 부분은 굉장히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NIC에 대해서 QoS를 적용해서
서비스의 품질, SLA를 보장하는 이런 아키텍처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품질 보장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이 플렉스텍 클라우드의 컴퓨터 플랫폼은 이 HCI 이 장비는 사실은 컴퓨팅만이 아니라 스토리지에 대한 그 서비스를 갖다 또 제공을 하는 장비이다 보니 이 IOPS라고 하는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게 서비스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야지 어떤 서비스는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내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냥 나는 좀 이런 VM은 느려요 라고 했을 때 이 느린 그 VM 성능을 내고 있는 VM을 갖다가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처리하는 게 굉장히 페인 포인트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내의 모든 VM이 동일한 고성능을 보장을 하는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균등한 SLA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스코 내에서의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ESG라고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인증받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트워크에서도 그 QoS를 통해서 성능을 보장을 한다든지 이런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균등한 그리고 성능을 보장하는 이런 IOPS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플렉스텍 클라우드의 이제 컴퓨터 플랫폼은 그 외에도 기타 굉장히 많은 장점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능 저하 없는 그 데이터 중복 제거와 압축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별도의 라이센스 구매 없이 이렇게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HCI 장비를 갖다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쓰시고 있다가 레거시 스토리지를 갖다 연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탑엔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HBA 카드를 다 또 연결을 해가지고 샌 케이블링 이런 구성들을 한 다음에 또 레거시 스토리지를 연결을 해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시스코의 이 플렉스텍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윗단에 있는 통합 패브릭 장비에 레거시 샌 스위치를 갖다가 그 샌 스토리지를 갖다 연결을 함으로써 그 굉장히 쉽게 확장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 X86 서버에서는 통합된 I/O를 통해서 FC 샌 트래픽을 갖다가 그 패브릭 인터커넥터까지 올려주고요. 패브릭 인터커넥터에서 이제 레가시 스토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확장을 해 나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HCI 장비를 구성을 하면은 맨 처음에 이제 구성을 해서 쓰고 계시다가 나는 지금 스토리지 공간은 디스크 공간은 여유가 있는데 CPU라든지 메모리 이런 컴퓨팅에 대한 퍼포먼스가 좀 부족해서 이 시스템을 확장을 해 나가실 필요에 직면하시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시스코의 이 플렉스텍 클라우드는 컴퓨터 노드만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실 수 있어요. CPU와 메모리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시는 거죠. 이 부분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HCI 노드를 동일하게 확장을 하게 되면은 HCI에 대한 라이센스 그리고 불필요한 디스크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세이브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타 좀 많은 장점들이 있고요. 플렉스텍 클라우드의 이제 네트워크 요소를 갖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플렉스텍 클라우드의 네트워크는 시스코의 SDN인 ACI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 ACI는 리프 스파인 구조의 리프 스파인 패브릭 네트워크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컨트롤러를 통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과 운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잘 들여다보시면은 내가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하나의 샤시와 같은 형태의 네트워크 구성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컨트롤러는 슈퍼바이저와 같은 컨트롤러, 그리고 스파이는 패브릭 역할을 하고요. 샤시에 있는 패브릭 역할을 하고, 리프 스위치들은 단순히 라인 카드와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하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리프 스파인 구조에서의 또 장점은 포트 단위로 내가
그 인프라들을 갖다가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의 레가시 환경에서의 네트워크는 보면은 뭐 웹아스, DB와 같은 이런 사일로화되어 있는 구조에서 그 특정 사일로 내에서의 네트워크를 갖다가 확장을 해 나가고 장비 단위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셨었습니다. 근데 이 리프스파인 구조의 이 시스코 SDN ACI 장비에서는 이렇게 포트 단위로 내가 원하는 서버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그 필요한 그 서비스 그룹 간에는 다 그 VXLAN 터널을 통해서 이렇게 연계가 되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 단위의 확장에서 포트 단위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이제 나의 아키텍처에 대한 확장성을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을 가져갑니다. 또한 이 리프스파인 구조는 이 내부에 그 네트워크 구간이 이제 L2 구간 같은 경우는 루프라든지 이런 망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스패닝 트리와 같은 이런 프로토콜도 돌리는데 그 전체 링크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모든 링크를 갖다가 그 액티브하고 부하 분산을 통해서 가용성을 가지는 안정성 있는 구조를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 ACI 밑에 서비스, 서버들을 갖다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서 EPG라고 하는 서비스 그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럼 EPG에서 또 EPG 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컨트랙을 통해서 이제 보안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이 컨트랙이 단순히 ACL과 같은 이런 기반이 아니라 그 VM의 이제 파라메타와 같은 이런 다양한 그 영역까지도 더 추가를 해가지고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보안성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뭐 EPG와 EPG 서비스 그룹 간의 이런 통신에 있어서 그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부분이 아니라 더 그 강화되어 있는 기능을 원해서 물리적인 방화벽이 꼭 필요해라고 하면은 저희는 서비스 체이닝 기능을 제공해서 EPG에서 그 물리적인 이런 방화벽을 거쳐서 다른 또 EPG로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능 역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는 ACI 그 장비가 그 REST API를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생태계 환경과 연계를 시킬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VMware라든지 오픈스택, 쿠버네티스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그 가상화 생태계를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CI를 구축함에 있어서 메인 센터와 DR 센터 그리고 기타 등등의 그 여러 개의 이제 센터들을 갖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 동일한 패브릭으로 구성을 하면서 동일한 그 나의 네트워크 운영 정책을 갖다가 하나의 운영 정책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갖다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제공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네트워크까지도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좀 더 용이하게 디자인을 갖다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굳이 왜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네트워크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 내에서는 내가 이미 인프라를 갖다가 다 구성을 하고 보안성과 네트워크를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밑단에 이제 서비스들을 갖다가 구축을 하고 붙이게 되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기업 내에서 보면 움직임을 보면 개발자들이 먼저 VM을 갖다 생성을 하고 거기에서 다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인서비스를 시킨 다음에 운영자한테 여기 이제 서비스를 갖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자 이제 좀 맡아서 운영을 해주세요라고 나중에 이런 공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내가 많은 고민을 하고 인프라적인 그리고 네트워크적인 그 보안에 대한 고민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인프라가 아니라 그냥 무주공산이 이런 환경 내에서 보안성이라든지 네트워크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그 페인 포인트나 고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갖다가 클라우드 ACI가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게 돼요. 네, 이제 플렉스텍 클라우드의 그 워크플로우 엔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VM을 갖다가 간단하게 이제 VM을 갖다가 제공을 하는 이런 서비스가 아니라 클라우드의 이런 복잡다단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VM뿐만 아니라 그 네트워크와 보안 그리고 스토리지 이런 모든 서비스가 연계돼서 복합적으로 그 태스크들이 수행된 다음에 이렇게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수많은 태스크들을 그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렇게 추가하고 뺄 수 있는 이런 편집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이런 준비된 태스크를 통해서 이제 쉽고 빠르게 원하는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쭉 리스트업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식으로 이렇게 좀 서비스를 원클릭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시간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표준화된 작업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휴먼 에러를 또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가는데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안정성을 갖다가 또 높이고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요소로 작용을 하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UCS 디렉터를 통해서 이제 워크플로우를 갖다 디자인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시스코 솔루션이니까 시스코 제품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시스코의 UCS 디렉터 같은 경우는 그 서버 같은 경우는 UCS 서버라든지 그리고 델과 HP 서버 그리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뭐 네뎁, 델, 퓨어 스토리지와 같이 굉장히 많은 생태계를 또 지원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시스코와 F5, 시트릭스 L4 스위처 같은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 제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가상화 환경 같은 경우도 VM웨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V 그리고 레드햇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렇게 하나의 벤더의 종속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갖다 구축하고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코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멀티 벤더를 지원하는 이런 다양한 생태계의 그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플렉스텝 클라우드 인프라 아키텍처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플렉스텝 클라우드 포털은 어떻게 만드는지 지휘사님께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포탈에 대한 설명을 그 기능적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요. 이 포탈이라는 부분이 왜 클라우드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플렉스텝 클라우드는 고객이 사용하는 클라우드가 다양해지고 적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이 늘어나면서 그 여러 가지 다변화된 인프라 환경에 대해서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이제 만들어진 계기는 업무 특성에 따른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시는 것과 각 클라우드,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셨는데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퍼블릭 클라우드, 특정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들을 많이 운영을 하시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각 클라우드 환경들을 운영함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 확보 그리고 특정 클라우드에 대한 종속성 탈피를 위해서 많이 도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업무 특성에 따른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각각 제공하는 영역이 다르고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에 따라서 업무 특성, 해외 사업 관련된 지사를 운영하시는 케이스라든가 이거에 대한 운영 유지 비용에 대해서 그 많은 니즈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다변화된 플렉서블한 환경들을 운영하실 때 필요로 하는 요소가 되고 AWS가 제공하는 특화되어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기능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제공하는 특정 이제 AI 서비스 같은 특화된 기능들 그리고 각각의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프라이빗에서 개발을 하고 퍼블릭에서 배포하는 환경들에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에 따라 이제 클라우드별 특화 기능들을 활용하기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가용적인 측면을 보면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환경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센터가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아니면 반대의 케이스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센터를 운영하는데 특정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정전이라든가 시스템 다운 같은 현상이 발생했었을 때 퍼블릭 클라우드로 서비스 전환을 하는 케이스, 그런 사업 모델들을 많이 구성을 하실 때 서비스 가용성 확보와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런 클라우드 포탈이라는 부분이 중요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가지 클라우드를 사용을 함에 따라서 그 특정 클라우드에 대한 종속성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 사용자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VM웨어 기반의 가상 환경을 내부에다 구축을 해놨다. 근데 이걸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식을 시킬 때 물론 각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식에 대한 서비스 툴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VM웨어가 쓰는 하이퍼바이저 단, ESXi라고 하는 하이퍼바이저 단과
AWS라든가 애저에서 제공하는 하이퍼바이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페일이 날 수도 있고 각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통상적으로 한 가지 플랫폼을 쓰시면 계속 그 플랫폼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런 멀티 클라우드 포탈이라든가 저희 플렉스텍 클라우드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특정 제품에 대한 종속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심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대한 연속성 확보가 가능하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CMP의 기능, 플렉스텍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CMP의 기능으로는 원하는 클라우드 환경의 서비스를 손쉽게 사용하시고 관리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클라우드 운영 환경의 라이프 사이클의 단순화, 그리고 하이브리드와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활용을 좀 더 높여드리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대한 속도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렉스텍 클라우드의 포탈이 제공하는 건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리소스 접근을 할 수 있고요. 하이브리드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직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인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환경과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비용에 대한 통합 대시보드 같은 형태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환경의 클라우드 리소스를 손쉽게 뷰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운영, 제어를 할 수 있어서 리스크 포인트를 줄이고 조금 더 빠른 원활한 비즈니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적인 요소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기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기종 클라우드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 시스템 운영함에 있어서 이 서비스에 대한 가상무신 생성, 운영, 그거에 대한 제어들을 포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화면이 조금 작아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뒷부분에 보는 화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WS와 애저에 대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관리 포인트,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부분은 VMware와 오픈스택에 대한 관리 포인트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 클라우드 서비스,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어서 환경을 관리를 좀 일원화시켜서 단순하게 운영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키값들을 활용해서 포탈에 등록을 하시면 바로 인프라 적용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적인 측면과 인프라의 운영에 대한 그런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각각의 모니터링도 필요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셨을 때 비용에 대한 측면이 조금 더 강하게 되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테클라우드, 플렉스텍 클라우드에 대한 CMP에서는요,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과금에 대한 비용 측정과 향후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셨던 과금의 요금에 대해서도 히스토리 기반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포탈로 접근을 함으로써 기존에 사용하시던 각각 클라우드 센터의 포탈이 아닌 이 플렉스텍 클라우드 포탈을 통해서 모든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명령을 실행한다든가 그거에 대한 운영 관리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시스템 레이어에서 네, x86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로 물리적인 환경이 구성이 되면요, 그 위에 서버 가상화 레이어와 스토리지 가상화 그리고 네트워크 가상화 레이어를 올리고 프로비저닝 부분, 실제 운영에 대한 필요한 요소들, 가상 머신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와 스토리지 관리, 가상 네트워크 관리, 가상 머신 템플릿 관리, 그리고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IP, 스냅샷 등에 대한 관리와 아까 스토리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블록이냐, 파일, 오브젝트 같은 스토리지 파일 형태에 따른 관리와 각각 이제 부하 분산들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사용자 관리와 인프라 관리, 그리고 정책과 권한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이거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대시보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 포인트도 당연히 메뉴상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서비스 카탈로그와 통합적인 모니터링, 자원풀 관리, 그리고 각각 운영하고 계신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통계와 리포트 자료도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렉스텍 클라우드를 도입하셨을 때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타임 딜리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탈과 인프라 구축이 이제 통합 패키지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고요. 당연히 CMP를 통한 운영 관리가 되기 때문에 원포인트 컨트롤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손쉬운 관리 환경이 제공되고, 저희가 이제 그래도 15년간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서비스 제공하고 솔루션을 만들면서 바탕이 되는 이제 풍부한 사용자 경험의 UX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포인트에 대해서도 원스톱 서비스 가능한 형태로 현재 상품 기획을 준비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최적화된 통합 패키지를 도입하셔서 기본적으로 내부에 되는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시스코의 SDDC 인프라와 저희 이노그리드가 제공하는 플렉스텍 클라우드의 포탈이 결합된 통합 패키지 형태로 제공이 되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클라우드를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들을 운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즈된 클라우드 패키지 도입을 통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약 20% 정도의 TCO 절감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스코와 이노그리드가 전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방안, 그리고 플렉스텍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발표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몇 가지 뽑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긍정적인 면은 외부 환경에 대한 빠른 배포, 유연한 확장, 축소, 가용성인데, 클라우드 운영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단점은 가상화 계층 도입으로 인한 운영 난이함, 장애 시 복구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단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사님께 질문 드리는 게 네. 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공하는 그 플렉스텍 클라우드의 CMP에서는 모니터링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 알람이라든가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 입장에서는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에 대한 그 문제가 발생할 때 발생한 순간에 바로 이메일이라든가 뭐 주로 이제 사용하시는 SMS를 통해서 알람을 받으실 수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한 환경이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사님 추가적으로 부장님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네. 그 시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HCI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리소스에 대한 최적화라든지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AI를 기반으로 해서 해당되는 이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도 같이 그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 기본적인 이런 플렉스텍 클라우드 솔루션을 갖다가 구축하는 거에 또 플러스로 해가지고 고객의 리퀘어먼트에 맞춰가지고 또 같이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람을 제공하시고 그리고 네네. 커스터마이징까지도 지원하신다. 리소스에 대한 최적화와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리소스 간의 이제 연관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개선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또 전달함으로써 이런 이슈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플렉스텍 클라우드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되는지, 그리고 도입 시 어떤 형태로 고객사에 딜리버리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이제 모델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베이스,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프리미어 등급으로 해서 그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컴퓨팅 플랫폼을 위해서는 그리고 스토리지 서비스를 위해서는 하이퍼플렉스 그 HCI를 통해서 구성을 하고 밑단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시스코의 SDN 제품인 그 ACI를 통해서 이렇게 물리적인 계층들은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오케스트레이션하고 그 워크플로우를 갖다 자동화하기 위한 요소로 해서
그 UCS 디렉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윗단에 포탈 제품이 얹어져서 같이 구성을 해서 패키지 솔루션으로 고객사에게 이제 딜리버리 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빨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나 MS 애저 같은 대형 클라우드사의 플랫폼 장애, 인증 장애 시에 기존 레거시망 장애 이상으로 이상 시간이 발생하거나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시다고 하시면서 시스코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이런 장애를 예방할 수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 역시 네, 부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직전에 이제 질문을 주셨던 분과 같은 분이신데요. 장애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워크로드 옵티마이저라고 해서 이런 리소스 간의 연관 관계라든지 그리고 해당되는 이슈가 생겼을 때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당되는 리소스를 장애와 이슈를 갖다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가이던스를 갖다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데 일단 플렉스텍 클라우드에서의 기본적인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더 애드온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심층적인 이런 장애들은 좀 더 액티브하게 이렇게 대응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플렉스텍 클라우드에서의 이런 솔루션에서의 장애 이런 부분들은 원서포트를 통해서 저희가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벤더를 통해서도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는 시스코의 이제 HC와의 네트워크 그리고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요소 그리고 이노그리드와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경험을 가지고 쌓아온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원서포트를 통해서 빠르게 이런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서비스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이사님 추가적으로 보태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미 답변 너무 훌륭하게 잘해주셔서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각 클라우드 간의 데이터 공유 그리고 사용자 통합 인증을 위한 플렉스텝 클라우드 자체 기능이나 솔루션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님께서 네, 이게 사실은 이제 플렉스텍 클라우드에서 제공으로 하는 기능은 아니고요. 일단 질문을 좀 두 가지로 분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공유 부분은 일단 플렉스텍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별도 이제 서드파티 솔루션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통합 인증 부분은 플렉스텍 클라우드에서 필요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정 관리와 인증 체계를 별도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셔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플렉스텝 클라우드 솔루션이 시스코 HCI 플랫폼과 이노그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결합한 패키지성 제품이라고 하셨는데 타사 HCI 플랫폼과 클라우드가 결합된 경쟁 솔루션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플렉스텝 클라우드 솔루션이 도입된 국내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부장님께서 답변 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이노그리드하고 그러니까 타사와의 이런 경쟁 차별성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희가 이노그리드와 함께 이렇게 솔루션을 드라이브 하게 된 이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HCI 플랫폼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플랫폼을 갖다가 구축을 하게 위해서는 포탈과 그 밑단에 있는 굉장히 수많은 인프라 요소들과 API를 통해서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하나의 통합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갖다 구축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맨먼스와 개발 공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노그리드와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를 전개를 해오면서 이미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로 해가지고 솔루션 셋을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빠르게 하나의 원 솔루션으로 해서 제품을 딜리버리를 하고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빠르게 이제 또 서비스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운영 서비스를 갖다 제공을 하는 부분 그리고 비용을 갖다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져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내 플렉스텍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특정 이런 레퍼런스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긴 지금 고객사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이노그리드하고 굉장히 또 많은
클라우드 비즈니스들은 좀 전개를 해 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네. 예, 뭐. 이사님 추가로 말씀 잠깐 해주신 대로 이제 고객사에 대한 명칭을 언급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돼서 그렇긴 하지만 그 공공이나 일반 기업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형태에 맞는 레퍼런스들은 다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이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도 이제 지속적으로 제품에 대한 패키지 고도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입을 고려하신다면 그 시스코나 이노그리드 측에 연락을 하셔서 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스코는 왜 이노그리드와 그 협력하셔서 클라우드 포털을 이제 개발을 하셨는지 질문 주셨고, 그리고 기존 업계에 나와 있는 솔루션과는 어떻게 다른지 뭐 앞서 비슷한 질문 있어서 답변 주셨긴 했는데 이제 그럼 부장님께서 왜 시스코와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전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를 같이 전개를 해 나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갖다 녹여가지고 이렇게 좀 플렉스텍 클라우드라는 이런 솔루션을 갖다가 런치하고 이렇게 사업을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저희가 또 이제 많은 포털들과 이제 또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갖다 전개를 하고 있었지만 이 이노그리드의 포털이 그 국내 고객들의 그 포털에 대한 리ኳ이어먼트 이런 니즈들에 굉장히 잘 수용을 하고 빠르게 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 포털 사업을 갖다 잘 전개를 하고 있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잘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전개를 하고 있는 건 거죠. 네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비슷한 질문들이 좀 있어서 좀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기존 운영 시스템은 이미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맞게 도커 기반으로 구현하신 분이 질문 주셨는데요. 시스코 솔루션을 통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적용할 경우에 업무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직접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현하는 방식과 비교해서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뭐 클라우드 부분 관련된 거니 이사님께서 네. 먼저 답변 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맞게 이제 도커라는 부분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적용할 경우에는 네, 저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업무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구현하는 부분의 서비스적인 측면인 거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도입하시는 주요 니즈는 본인들의 사용 요구에 따라서 그 입맛에 맞게 구축을 하고자 하시는 그 성향이 강하세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제 그 통상적으로 이제 도커 기반을 쓰실 때 개발 환경, 파스라고 하는 환경들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 실제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그런 전문 솔루션 업체와 뭐 저희와 마찬가지 시스코와 같이 통합을 해서 협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사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이 생방송 동안에 소화를 많이 못했는데 이제 추가적인 질문들은 뭐 시스코와 이노그리드 측에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그 두 분께서 발표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장님. 네. 오늘 좀 길게 이렇게 좀 먼저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플렉스텍 클라우드에 대한 이런 특징이라든지 장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전달을 드리고자 했는데 좀 잘 전달이 되는지 좀 걱정은 좀 되는데요. 저희가 또 고객의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또 이렇게 전달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일단은 그 말씀 잠깐 하신 대로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이 제품의, 그러니까 상품의 경우에는 그 글로벌 넘버원 네트워크 부분의 넘버원인 회사와 이제 저희 나름 이제 넘버원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네, 오랫동안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한 회사 두 회사가 만나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클라우드 발전 방향에 맞춰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상품 개발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